애플 주가가 하늘을 뚫을 기세로 오르고 있는데 정작 회사 최고 임원들은 수천억 원어치 주식을 팔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이 역설 속에 애플의 진짜 미래, 그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4조 달러. 상상이 가시나요? 애플이 바로 이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돌파했습니다. 시장은 뭐 난리가 났죠. 거의 10년 만에 오는 가장 큰 하드웨어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시장이 이렇게 축배를 드는 동안 정작 애플 본사 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여기 보세요. CEO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임원들이 그냥 파는 것도 아니고 수백만 달러치를 그것도 계속해서 내다 팔고 있는 겁니다. 아니, 회사의 미래가 그렇게 밝고 슈퍼사이클이 온다는데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왜 주식을 파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애플을 그냥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상한 역설부터 분석하고 애플의 진짜 정체성을 AI 강자로 다시 한번 정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 3가지를 딱딱 짚어보고 물론 반대 의견, 그러니까 약세론도 정면으로 다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2020년 이 모든 것의 향방을 갈 변곡점이 뭔지 그것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애플에 대한 우리의 흔한 생각, 그 통념부터 한번 깨부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사실 아직도 애플을 과거의 틀에 가둬놓고 보고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죠. 애플? 그거 아이폰 파는 회사 아냐? 맞습니다. 애플의 가치는 비싼 하드웨어, 특히 아이폰 판매 실적에 달려있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숫자를 깊게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물론 아이폰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진짜 돈은 어디서 버느냐? 바로 이 서비스 부문입니다. 마진율이 무려 75%에 달해요. 이게 바로 애플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진짜 심장, 진짜 경제 엔진인 셈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애플은 더 이상 하드웨어 제조사가 아닙니다. 바로 인텔리전스 퍼스트 기업, 즉 인공지능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자로 다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애플이 인텔리전스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있다는 이 새로운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 3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이 서비스 사업, 이건 뭐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기업입니다. 유료 구독자 수만 10억 명이 넘고요.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부가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애플 생태계의 해자, 즉 진입장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합니다. 아이폰 사용자 100명 중 92명이 다음에도 아이폰을 삽니다. 이 92%라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무서운 락인 효과,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힘든 이유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아이폰을 사면 아이패드를 살 확률이 극적으로 올라가고 애플 워치까지 사게 되죠. 이렇게 기기들이 서로 엮이면서 다른 브랜드로 갈아탈 때 드는 비용과 불편함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증거, 바로 미래의 제품 로드맵입니다. 애플은 이 인텔리전스 퍼스트라는 미래를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곧 현실로 만들 겁니다. 강력한 AI 칩이 탑재된 맥부터 폴더블 아이폰까지 거대한 AI 기반의 업그레이드 사이클에 이미 시동을 걸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는데 왜 시장은 아직 이걸 모를까요? 당연히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세론자들이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리스크 3가지를 정면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숨기지 않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비판이죠. 애플, AI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중요한 AI 변곡점마다 애플은 보이지 않았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시장의 흐름이 클라우드 중심 AI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온디바이스 AI, 즉 기기 자체에서 돌아가는 AI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분야에서 애플이 자체 설계하는 반도체, 그 실리콘 기술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리스크, 바로 규제의 압력입니다. 전 세계 정부들이 애플의 그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 즉 폐쇄적인 생태계를 무너뜨리려고 압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큰 위협입니다.
물론 이건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던 데이터를 기억해 보세요. 사용자 92%가 이 생태계 아래 머물기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문을 열라고 해도 그 안의 경험이 너무 좋아서 사용자들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 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고 여전히 아이폰 하나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이것도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막강한 서비스 부문이 상쇄합니다. 경기를 타는 하드웨어 판매와 달리 마진율 75%짜리 서비스 수익이 매달 꾸준히 들어오면서 안정성을 더해주고요. 비전 프로나 폴더블 아이폰 같은 새로운 제품들로 아이폰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도 이미 명확하게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새로운 관점이 맞는지 틀리는지, 2026년에 어떤 지표들을 지켜봐야 하는지 그 핵심 변곡점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새로운 투자 논제를 검증하고 싶으시다면 딱 세 가지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첫째, 내년 3월에 있을 신제품 발표 이벤트. 둘째, 그때 공개될 새로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사람들이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애플 인텔리전스 플러스 같은 유료 구독 모델을 내놓는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애플을 보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입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 생태계를 기반으로 다음 거대한 성장 사이클의 출발선에 서 있는 인텔리전스 퍼스트 기업으로 보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시장은 지금 애플을 4조 달러짜리 하드웨어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차세대 AI 플랫폼이라는 거인이 숨어 있죠. 시장이 이 현실을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어쩌면 그 둘 사이의 인식 격차, 바로 그 지점에 진짜 기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